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이 4월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상원 합동연설을 허용한 것은 돈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 동아시아 문제 칼럼니스트인 에몬 핑글톤은 19일자 포브스에 실린 베이너 의장이 일본에서 가장 해악스러운 총리에 아부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지금 미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돈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만큼 워싱턴에 돈다발을 뿌릴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브스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편집장을 지낸 핑글톤은 아베 총리에 대해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 상원 합동연설을 하는 특혜를 받았지만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이래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일본 총리고 아베 총리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사과 안 하기라며, 아베 총리는 일제의 악행으로부터 고통을 겪은 아시아와 미국, 서유럽, 러시아의 수백만 명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무엇보다도 아베 총리는 위안부로 불리는 일본군 성노예를 일반적인 매춘부로 묘사했다며, 그러나 1940년대 초 네덜란드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를 강요당했다고 증언한 것을 포함해 산더미 같은 증거가 이미 나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8월께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포함하지 않을 뜻임을 시사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일 BS 후지 방송에 출연해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과 사죄 등 표현을 담을지에 대해 과거 담화 같은 것이면 담화를 낼 필요가 없다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한 이상 다시 한번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 통절한 사죄, 마음으로부터의 반성 등 1995년 전후 50주년 담화인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단어를 아베 담화에 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저지 대한체육회 신구 회장 이취임식이 18일 포트리 풍림식당 연회장에서 산하협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11대 회장이 취임한 서승철 회장은 전임 헨리리 이 회장으로부터 체육협회기를 전달받고 산하단체인 검도, 골프, 배드민턴, 축구 등 10개 협회 회장단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신임 서승철 회장은 가맹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18회 전미체전 출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모자이크 교회 성전 입당 감사 예배가 19일 퀸즈 베이사이드 모자이크 교회 성전에서 5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분리된 400여 명의 신자들과 함께 6개월간 교회 건물을 찾아온 모자이크 교회는 교회 건물 찾기 위원회를 구성해 미국 대형 종교 그룹을 포함해 70여 개의 교회와 학교에 접촉해왔고, 플러싱 199가에 위치한 뉴욕 참교회 건물 1층에 입주함으로써 본격적인 목회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4년 10월 19일 날 제가 첫 설교를 하면서 뉴욕 모자이크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양육받고 서로 깊은 그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꼭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팀을 좀 구성해서 한 60군데, 70군데 정도를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플러싱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를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꼭 있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렇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저의 기쁨은 뭐 말할 수도 없지만 우리 전교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시설도 예배드리기에 또 양육받기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효식 장로는 종이 한 장 손에 쥐지 않고 교회를 나와 정춘욱 목사와 첫 예배를 드리고 KCS 회관에서 새벽재단,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진행하면서 성전을 간절히 구해왔으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장 목사와 신도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회고했습니다. 장동일 목사의 집내로 집행된 일부 감사예배에서는 성전 입당을 기념하는 예배와 정인주 권사에 대한 공로패 증정이 있었고,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손영진 사모의 나의 사랑, 옥합을 깨뜨려 등의 찬양 콘서트가 열려 참석한 신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11월 열리는 제18차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에 참가할 동포를 모집합니다. 재단은 세계 각국의 차세대 한인을 고국으로 초청해 이들이 지도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한인 사회와 접점을 넓히도록 분야별 포럼, 유명인사 강연, 문화체험 등의 행사를 엽니다. 25세에서 45세 동포를 대상으로 거주국에서 쌓은 분야별 업적,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6월 19일 재외공간을 통해 참가 신청을 마감하며 결과는 7월 초에 확정됩니다. 그리스 남동부 에게해 로데스 섬 앞에서 20일 난민선이 조난을 당해 최소 3명이 숨졌다고 그리스 ANA, M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스 해안 경비대는 불법 이민자들이 로데스 섬 앞바다에 빠졌으며 남성 1명과 여성 1명, 어린이 1명 등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 경비대는 이날 정오까지 모두 83명을 구조해 로데스 섬의 병원과 경찰서 등으로 옮겼습니다. 당국은 나무로 만든 이 난민선에 몇 명이 탔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구조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고를 당한 불법 이민자들의 국적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리아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터키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데스 등 에게해 그리스 섬들은 터키 서부 해안가에서 10km 미만의 거리에 위치해 불법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가는 관문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독가스에 학살되는 시리아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방영돼 미국인 시청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 CBS 방송은 19일 시사 프로그램인 60분을 통해 2013년 8월 시리아에서 발생한 살인 가스 공격 사건 장면을 방영했습니다. 영상에는 독가스로 신임하는 어린이들, 죽어가는 이들, 이미 죽은 이들이 담겼습니다. CBS는 살인가스 학살 사건 이후 후속 취재를 통해 생존자들의 증언과 이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나서도 책임지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시리아 특파원의 비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보도하기에 너무 잔혹한 것으로 봤으나 놀랍게도 충격 속에서도 방영을 지지하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2013년 8월 시리아 다마스쿠스 근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무기인 살인가스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산불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가뭄에 따른 건조한 환경 탓에 벌써 4월에 들어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8일 로스앤젤레스 남서부 프라도댐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미 숲의 25%에 해당하는 900에이커를 태우고 주거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주택 200여 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9일에도 소방 헬기들과 인근 6개 소방소에서 소방대원 800여 명이 출동해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으나 검고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재산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며 전날 주민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주 보건당국은 낮게 깔려 퍼지는 연기로 인한 주민들의 폐질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지역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건조한 환경이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민의 과반 이상이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답해 오는 6월 말에 나올 미 연방 대법원 동성결혼 허용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일간지 USA 투데이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서포크 대학의 여론조사팀과 공동조사에 20일 소개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51%가 동성결혼을 강력 지지 또는 지지한다고 밝혀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 35%를 앞섰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답한 층은 14%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미 북동부 지역의 주민들 64%와 서부 지역의 주민들 56%가 동성 결혼에 찬성 태도를 보였고 보수적인 남부 지역의 찬성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43%를 나타냈습니다. USA 투데이는 이미 각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한 상황에서 연방 대법원이 이를 막는 것은 더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침입자가 담을 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20일 미 비밀 경호국은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백악관 남쪽 잔디마당과 접한 담을 넘으려던 침입자 한 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일반 관광객이 낮에 들어가려고 해도 검색을 받아야 하는 백악관 남쪽 구역으로 야간에 침입자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침입자가 체포된 곳 부근에는 특별히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야간에는 진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 언론들도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비밀 경호국이나 국토안보부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